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네, 송희 씨 인생 좌우명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사전에 뭐 포기란 없다. 책을 많이 본 티가 확 나네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거 좌우명 많이 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에 대한 그 좌우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된다. 네, 무조건 도전해봐라. 약간 이런 된다. 거. 네. 그러니까 가능성. 네네. 어떤 거 미래에 대한 난 할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거군요. 가다가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 중에 그거 있어요. 되면한다. 너무 좋은데요? 네. 되면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한다.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걸 요즘 좌우명으로 쓰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 모든 그 다양한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면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당연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렇죠. 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네, 자신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렇죠. 인생을 좀 즐길 수 있게 네네. 사는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약간 제가 옆에 지금 오빠를 봤는데요. 네네. 뭔가 진짜 귀여운 장모 치와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귀염상 얼굴로 그 이제 사모님을 딱 쳐다보면은 뭐든지 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약간 동물 이런 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수달부터 해가지고 무슨 동글동글 다람쥐. 진짜 장모 치와 같아요. 예. 저 근데 장모 치와 키우고 있어요. 장모 치와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털을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좀 뭐랄까 좀 자유로워진 기분이고, 네네. 하면 된다 말고 되면 한다. 되면 한다. 뭔가 좀 여유로워지고, 네, 좀 시간이 많아지는 느낌,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 뼘 차이도 그러면 이 감정 그대로 이어서 프리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더 클래식의 노래입니다. 마법의 성.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활상을 알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뼘 초대석에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 전문가들을 그동안 모셔봤죠. 자, 오늘은 이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도 더 폐쇄적인 분야인 이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북한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을 모셔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주제가 좀 어렵긴 하는데 네. 너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권금상 센터장님 오늘 잘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주제가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글쎄요, 사회적인 인식인 거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약간 좀 약간 멈칫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네, 우선 건강가정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적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가족은 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제 법의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네네. 모르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네. 여성의 인권 그리고 네네. 성인식, 성문화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권력과 성폭력이란 단어가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이 생각이 과연 궁금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지점은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갑자기 발생한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지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몰랐던 것들이어서 이제는 인권 차원에서 좀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가 그러면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막 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들,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고 좀 네. 잘못된 방향이었던 거구나를 이제 좀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과거에 이제 어린이들은 마치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분신인 것처럼 네.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알고 나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체벌도 하면 안 되고 하는데 성 역시도 인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육받지 못하고 여태껏 지내온 거예요. 네. 그거는 개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 산업 발전을 이루고 과거의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인권들이 상당히 억압받던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제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시작의 단추들을 우리가 꿰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 자체도 불편해하는 분도 상당히 계시긴 해요. 많죠. 이게 야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네.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 인권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은 이 인권이 어디에서 쓰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아 그런 말이 있긴 하는가요? 있어요. 인권 유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인권이라는 그 단어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내가 몰랐던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 인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의 문제죠. 네, 예, 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엄마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딸의 문제일 수가 그렇죠. 있고 내 아내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것이 그 대상이 남성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성만이 당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이제 성 관련 비위 문제가 터지면 권력형, 뭐 위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성이라는 속성 자체가 권력이 스며드는 수로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럼 권력이 행사하는 곳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의 대상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성을 권력으로서 착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범죄를 저질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동안 네. 인식 자체가 잘못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1인자의 권력에 막강한 북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까 좀 뭐랄까요,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 거는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탐구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책은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뭐 소재를 다루신 것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새로 나온 책이어서 아직 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못 읽긴 했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그 책의 표지하고 제목이 조선 여성의 성과 국가 해서 이제 부제가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탐구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딱딱하게 또 국가가 들어가서 더욱 또 이제 보는 분들이 좀 편치 않게 아주 가벼운 책은 아닐 거라는 것은 이제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성과 권력의 문제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육도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자면 사실 어제 제가 어디에서 작은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이제 탈북인 여성이 오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이 책을 읽지 않았고 한데 표지만 보고도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있다. 왜냐? 왜 본인들의 섹슈얼리티만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이제 탈북인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이슈들이 계속 맞아요.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북한 여성이라는 걸로 딱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은 편치를 않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취지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러면 사람의 성을 어떻게 담론화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는지를 통해서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떨까 하고 앞으로 미래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낸 결론은 남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 차이를 갖는 것일 뿐입니다. 네. 어디가 먼저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서 그렇죠. 문화가 바뀌었는지가 네, 먼저라는 경제와 말씀이시죠? 문화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권위주의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굉장히 성을 침해를 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분단이라는 게 사람들의 의식과 삶에 너무 많이 저희들의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단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라는 거를 먼저 반영을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경제가 발전해야지 다른 것은 뭐 좀 나중으로 미뤄 약간 이런 식의 좀 상황이 계속 좀 이어졌던 것 그랬죠. 같아요. 그러다 요즘 이제 다시 좀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좀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쓰신 이런 책들 보면서 이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네가 바보 돼서 당했다. 왜 그 말을 떠벌리고 다니냐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왜 행실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여겼군요. 북한에서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경찰에다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인권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 고발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건 들어는 봤어도 여기에 대한 뜻을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뜻을 잠시 좀 짚고서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저도 사실 섹슈얼리티? 네.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네네네. 어떻게 여쭤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약간 야한 말 같긴 네네. 약간 여러 그러니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잠시. 섹슈얼리티를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네네. 그건 또 개인들이 자꾸 자기 점검을 해요. 네. 아까 황현희 씨께서 이 제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좀 겸연쩍어하고 네네네. 그러셨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닌데 우리들 자체에 있거든요. 네네. 저는 심지어 이 단어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섹슈얼리티? 그 방통위 때문에 네.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YTN에서 섹슈얼리티라고 했어?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네네. 멈칫하긴 했습니다. 사실. 네. 예. 섹슈얼리티란 육체적 욕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적 욕구가 결합된 굉장히 넓고도 심층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이거를 번역조차도 안 돼요. 성의식, 성정체성, 성을 대하는 태도, 가치, 뭐 스타일, 소비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네. 책에서는 성애, 성 뭐 이렇게도 네. 번역하다가 그것도 포기.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섹슈얼리티라는 제목으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종합적인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연구해 보신 결과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여성의 성은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제가 북한학을 하기 전에 다문화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공부를 하는 이유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네. 과연 나는 그냥 한 가정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가정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니까 가부장 질서에서 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억눌려 살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외국에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보니 우리하고의 관습도 너무나 다르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 좀 민망한 지점으로 느끼는 게 옛날에 우리들의 의상은 절대로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 가슴선이 드러나거나 뭐 이러면 네. 안 되는데 네. 외국 가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허벅지가 드러나면 안 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네, 우리는 이제 흔히 뭐 하이 실종 패션, 하이 실종 패션. 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왠지 외국은 너무 프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전 또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요. 어머. 네덜란드하고 또 미국하고 또 다른 게 네. 네덜란드는 굉장히 개방돼 있잖아요. 네, 개방돼 있는데 그것도 그 몸에 대해서 남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을 때도 위아래를 따로 팔아요. 비키니를 파는데도. 와. 여성의 비키니를 위아래 따로 판다는 그게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는 아래만 입어도 된다는 것이죠. 아. 네덜란드가 그렇군요. 이 예, 나라가 예. 절대로 아니고요. 당황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 겨울에는 일조량이 짧고 여름엔 백야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 겨울에 긴 기간 동안 뼈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서 비타민 D를 여름 동안에 마음껏 섭취를 하시게끔. 온 몸이 다 취해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화적이고 네네네. 어떤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온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누드비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그 누드비치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 무슨 사람이 이거 동물도 아니고 왜 옷을 다 헐떡 벗고 다니냐. 저게 뭐냐. 좀 망측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우리 센터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단어를 들으면 사실 듣는 순간 되게 야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렇죠.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네, 사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맞는 겁니까, 그럼 교수님? 거기는 네. 일단 인권 교육이 성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남을 3초 이상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어떤 몸의 신체 부위를. 네네. 그래서 3초를 셀 수가 없지만 마음속으로 세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틱, 택, 틱, 택, 틱, 택. 그렇다면 그 3초는 의도적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네.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남이 시선이 내 어떤 몸에 꽂혀 있을 때 네.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고 계속 바라보거나 뭐 할 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하는 거를 가르칩니다. 네네. 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우리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어떤 성추행을 하거나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예뻐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짜 하잖아요.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죠. 딸 같아서 그랬다는 진짜 아직까지도 그럽니까? 아유, 그러고 참 좀 있지 화가 않습니까? 납니다. 그 말들이. 기가 막히네요.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들을 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더욱더 궁금한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 북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 경제 이 상황 면이나 문화의 면이나 아무래도 더 좀 뒤처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북한의 여성, 이 성,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수집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고 네. 어떻게 연구를 하셨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자료를 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연구자들에게만 뭐 제공된 특별한 공간이 있고요. 하지만 더욱더 문제는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 이전에 53년 이전의 자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노획 문서를 찾았습니다. 이제 미군이 갖고 간 노획 문서를 찾았는데요. 네. 제 책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헌 연구를 전부 했고요. 그래서 김일성 관련한 뭐 선집이라든가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 여성을 4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건 이제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네.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층 면접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좀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저는 나이별로 굉장히 다른 걸
다 낼 수 있어서 네.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았고 특히 탈북인들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커서 서로 사는데 그걸 모르고 몰라요. 여기서 알더라고요. 네네네. 오히려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아는 그 정보가 훨씬 더 많거든요. 탈북민들은.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는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집하기는 더 어려우셨을 거고 결국 북한의 그 폐쇄적인 입장에서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덜 알려지고 알기도 그렇죠. 쉽지 않았겠네요. 여성의 인권만 따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예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신문 같은 곳에는 사회면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면이라 함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탈이라든가 뭐 기타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분야인데 네. 북한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밝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항상 이제 그 북한 김부자들이 그 체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여성분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이게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구나. 대한민국 진짜 그 선진국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그 북한의 인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랑 또 달라졌을 거예요. 또 달라졌어요. 승민 씨가 있었을 때랑.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인권이 꾸준히 신장되다가도 이제 미투 운동가 그리고 이제 낙태 시술 같은 이런 위헌 결정이 방아쇠가 되어서 이제 크게 성장했어요. 네. 그 북한에서도 과거에 비하면은 여성 인권이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전 잘 모르겠네요.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만이 아니라 인민들 전체가 조금씩 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경제하고 굉장히 맞닿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더 이야기 드리자면 네. 북한의 이제 그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거 딱 올라선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이 이제 그 아기를 놓고 이제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이제 그 발전이 없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어머니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날은 하루는 쉬게끔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부분이 정말 미미한 겁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겁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어떤 지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 어렵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미답지,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북한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파타고니아고 뭐 여러 것들을 다 지금 다 밝히고 있는데 네. 밝히지 못한 것이 북한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건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알 수는 있고요. 네. 북한 사회의 어떤 여성 인권이 성장하는가를 물어보는 부분은 북한 사회가 무장국가로 있는 한 가부장 질서를 없애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은 원래 제도는 1946년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1946년에 3대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네. 토지법령, 노동법령 그리고 남녀 평등 법령 네. 7월 그래요? 30일. 네네. 남녀 평등 법령이 있습니까? 네네, 46년도에 네. 1946년. 엄청나죠. 46년에 그때 그 여성 남녀 평등 법령 안에는 자유결혼, 자유이혼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앞서갔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56년에는 꺾이게 돼요. 전쟁을 겪고 나서 네. 많이 이제 남성들이 많이 몸이 다친 사람들이 있고 가정 불화들 많이 생겼고 남성들이 이제 많이 희생이 또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많이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해체를 막기 위해서
자유 이혼을 못하게 하고 법적인 이혼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이제 뭐 이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뭐 네. 제가 듣기로는 송희 씨한테도 듣기로는 생계를 또 이 아내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그 아내의 지위나 이 가정에서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내의 지위는 이제 북한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종례혼? 종례혼이라 하는 것은 종례혼이요? 서로 자기네 어떤 계급끼리 결혼하는 걸 권장하는 사회예요. 아. 그래서 성분이 있고 네. 그 성분에 의해서 의식주가 그동안 이제 배급이 결정이 될 때는 네네네. 그들의 성분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에 어떤 살아가는 데 차이도 나고 뭐 했는데요. 여성을 배우자로 맞을 때 다분히 그 여성이 자기가 원해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사회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노동당에 있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과 남성은 네.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옛날 조선시대 같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본인들의 어떤 사경제 기반에서 좀 자유로운 이제 연애와 결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상류층은 여전히 상류층은 당중심.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뭐 생각해 보면 재벌들이 또 재벌들끼리 결혼도 하고 뭐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해 가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예, 예. 북한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까치는 까치끼리 살아라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다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어쩜 이렇게 그 말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놀랐습니다. 그런 말 있군요. 까치는 까치끼리. 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장을 보면은 이제 여성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모습을 네. 보면 북한의 여권 신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치 참여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번도 이게 드러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북한의 여성의 정치인이 네네. 이게 첫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란 물음표 땡땡. 그렇죠. 북한에서의 과연 여성 참여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에 일어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 그 여성이 김여정이라는 여성이 김정은의 동생이죠. 그 혈족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더로 이제 국민들이 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낯설고 네.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변할 여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제한적인 것은 지난번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본 모습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필 때 네. 그 재떨이를 네, 받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보면 굉장히 어떤 공적인 임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어떤 사적인 보살핌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돌봄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네. 그게 그러니까 워낙 몸에 배있고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네, 북한 김정일 체제 때는 절대적으로 김경희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예 드러나질 않았어요. 네네, 목소리 예, 예. 자체가 없었는데 네. 또 이제 이렇게 또 김여정이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그 북한 여성들의 그 이런 활발한 그런 활동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 매년 그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통계 내고 있어요. 네네네. 통계를 내고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70에서 80%가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여성이 많이 탈북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왜 여성이 과연 더 많이 탈북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시기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고난의 행군이 이제 발발하기 전 2000년 이전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인 수는 1000명이 되지 않아요. 네. 880명이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90몇 %가 남성인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귀순 용사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귀순용사. 대부분 그들은 체제 승리 뭐 입장에서 이제 호명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렇죠. 무슨 뭐 갑자기 뭐 비행기를 타고 그랬죠. 갑자기 귀순한다든가 아니면 일가족이 그렇죠. 그냥 다 내려온다든가 배를 그런 타고 경우였죠. 갖고 온다든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슈가 되면서 오거나 혹은 끝까지 가려진 사람들로 남기도 했는데 네. 여성들이 많이 왔다. 여성들이 70-80%라는 것은 생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리고 또 넘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함경도나 양강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쪽 퍼센테이지가 70-80%인 것처럼 여기 와 계신 분들의 퍼센테이지도 함경도와 양강도 분들이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탈북하기 제일 적합한 넘어오기 지역이거든요. 쉬우니까요. 위쪽 지역이니까. 네. 네. 그 뉴스에서 보면 빨래터 모습 있잖아요. 아. 해산 압록강 앞에서 막 빨래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두만강. 아, 두만강입니까? 네. 압록강, 두만강 뭐 같죠. 네네네. 근데 거기에는 폭이 작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얼면은 춥죠. 네, 그 추위에 어쨌든 건너오기가 조금 얼음들이 많으니 강이 꽝꽝 오는군요. 네네. 안 오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얼죠. 다 얼어요. 네네. 네. 한국 보니까 한국은 강이 안 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한강도 얼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 맞아요. 거기서 팽이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진짜요? 때. 예, 제가 와. 그때 60년생인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기후가 빨리 변하네요. 예. 저는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놀았습니다. 어머. 친구들과. 그러셨군요. 예. 이게 북한 사회에 오늘 또 깊숙한 곳을 볼 수 있어서 네. 좀 즐거웠던 것 같고, 뭐랄까요. 한국에서 정착 이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실지 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일하는 곳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준비하는 것이 네. 탈북민 가정을 위한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그 다문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그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에는 취업이라든가 뭐 일자리 이런 것들 의료 서비스는 있지만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하고 탈북인 가정이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물론 이거는 뭐 인종과 민족 문제를 떠나서 다문화는 가정을 만들면서 오고요. 탈북인들의 경우는 혼자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면서 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가족들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가족들이 따로따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저에게 이제 뭐 포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을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이제 아픈 부분이죠. 네. 가고 싶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물론 먼저 가서 북한 사회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을 떠나서 또 모여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남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뉴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코리안이에요. 사우스 코리안도 아니고 노스 코리안도 아니고. 되게 뭔가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도 물론 아주 평화롭게만 살진 않습니다. 네. 각축도 벌이고 뭐 하지만 네네. 그들은 어떤 차별이 없이 그냥 네.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좀
이웃으로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러네요.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통일 이후의 모습이 그렇죠.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 네, 올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젠더 이슈가 좀 커지는 가운데 네. 이제 북한에서 젠더 이슈는 어떻게 과연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남북 관계도 어떻게 발전이 돼갈지 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나오신 권금상 센터장님께서 많은 네. 또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도 발표하셔서 우리 또 국민 여러분께 많은 네. 또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뼘 뉴스 황현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길이 막힌 요즘 이 국내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한송희 기자가 야심차게 기획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비행기 타고 해외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산 좋고 물 맑은 관광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송희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여행 코스 과연 어디입니까? 자자, 기대하시라요. 바로 이 한송이 고향 양강도입니다. 아니, 그 한송희 씨, 그 양강도는 그 뭐 좋긴 한데 그래 뭐 좋은데 못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거길? 아주 갈 곳을 소개해야지. 지금 뉴스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참,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예습을 해야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휴가니까 지금 참 잘 모르시네. 통일이 되면 이제 북쪽으로 휴가들을 엄청 많이들 가게 될 텐데요. 미리미리 예습해서 공부만 해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습 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뭐 양강도로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2가지 코스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백두산 천지 가서 라면 먹는 코스. 두 번째, 백두산에서 산과 물, 2마리 토끼 잡는 코스. 어때요? 야, 이 천지 가서 라면 좀 땡기는데. 잠깐, 백두산에서 산과 물 다 만나는 이 2마리 토끼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한승 기자?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하시라요. 셋셀 동안 결정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잠깐만. 전화 찬스 좀 와이프랑 좀 상의하고 좀 합시다. 좀 일정 짜야 되고. 땡땡땡 시간 다 됐어요. 현희 씨는 그냥 한송이가 가라는 데 가세요. 결정 빵빵. 이거 뭐 악덕 관광업주가 따로 없습니다. 뭐 신고할 거야 이제. 자, 오늘 함께 해본 한뼘 뉴스. 요즘 여름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많아요.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못 가시니까 국내 관광명소를 좀 많이 몰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네. 올 여름 나의 그 휴가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이가 있어서. 네네. 저 사실 캠핑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캠핑장에서도 또 감염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서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냥 집에서 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방금 송희 씨 말 들어보니까 양강도를 너무 좀 가보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양강도 어떤 곳입니까 진짜? 양강도는 바로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2018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양강도를 갔다 오셨거든요. 거기가 양강도입니까? 그럼요. 혹시 대홍단 왕감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못 들어봤어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왕감자.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 히트쳤어요. 그 노래 기억나죠. 네. 근데 이 양강도가 왜 양강도인 줄 알아요? 왜 양강도예요? 양쪽으로 강이 2개가 흐른다고 해서 양강도예요. 양강. 네네. 그렇군요. 그 압록강은 서해 바다 쪽으로 흐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만강은 동해 바다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양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강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백두산까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모든 곳이 다 네. 존재한 그 동네네요. 네네. 양강도라는 곳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무조건 한 반도를 통해서 백두산에 꼭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2년 전에 이제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 너무 굉장히 뿌듯했어요. 내 고향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다 왔다는 게. 송희 씨 고향이 이곳이었군요. 그럼요. 저 이래봐도 백두 혈통이에요. 저한테 잘하세요. 그러시네요. 네. 네네. 성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한 씨잖아요. 네, 한 씨예요. 예, 청주 한 씨예요.
또 성은 또 청주한 씨예요. 네, 아이고. 신라 여성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그 양강도에 계실 때 뭐 외국 관광객이라든가 한국에서 온 남한에서 온 관광객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분들은 어디 이제 그 백두산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대 쪽에서만 보이지만 저는 이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을 이게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 북한으로 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보다는 이제 그 차이나 쪽으로 가는 그 관광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외국인들을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중국 쪽으로 통해서 많이 좀 오는군요.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뭐 압록강, 두만강, 뭐 백두산, 양강도 이렇게만 듣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정말 좀 그 안에 있는 뭐가 좋고 뭐 어떤 호수가 있고 어떤 뭐 폭포가 있고 또 여기서 뭐 먹을 거리가 많고 이런 걸 좀 소개를 잠깐 한 시간을 좀 드리니까. 아, 요거는 제가 정말 잘하는데요. 그 북한에 삼지연 연못이라고 있거든요. 삼지연 연못이요? 네. 근데 요 삼지연 연못이가 이제 그 호수가 세 개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삼지연 호수라고 해요. 아, 나란히 놓여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명수 폭포가 있는데 리명수 폭포. 네네. 그쪽에서 내리는 그 폭포를 보면은 정말 여름에 보면 그 더위를 확 식혀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소백수 물이 있는데 이 소백수 물은 너무 차가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백수 물에다가 이제 모든 그 대한민국 과일을 담았다가 이제 그 먹으면은 그 또 한 그 더위를 싹 날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그 천지 안에 그 산천어들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산천어를 딱 천지 안에도 물고기가 있어요. 네네네. 그 북한에서 이제 그 잡아서 거기다 이제 넣어놔요. 자연산 그 산천어를. 아니 어디다 그러니까 밖에서 잡아다 천지에다 넣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북한 우리 양강도 쪽에 있는 그 산천어가 천지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물밑 그 이제 물 언더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산천어를 이제 거기에다 넣어놓는데 그 천지 쪽에 딱 가보면은 산천어들이 보여요? 진짜 이렇게 때를 지으면서 보여요. 그거 잡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아웃타강 가고 싶으세요? 그 물이 저는 진짜 전지물이 진짜 죄송합니다. 대박이에요. 저의 짧은 지식 때문에. 그리고 현희 씨. 네네. 저는 그 새해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동해로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래봐도 백두산에 가서 해돋이를 반 사람이거든요. 백두산에서도 해돋이가 되는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백두산 정상에 딱 올라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내 발 밑에서 해가 이따만한 게 쑥 올라와요. 그래서 해를 그냥 가까이서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한송이 씨. 네. 소개해달라니까 지금 입에 지금 뭐 침 좀 바르시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셨으면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르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하시네. 진짜. 저는 이제 백두산에 너무 좋은 거. 그 백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은 네네네. 저는 너무 자신 있어요. 오늘 그 얘기 계속하면 이 방송 못 끝냅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네, 그래요? 그러면 짧게만 할게요. 겨울에도 아직 끝낸다고. 그래요? 그래요? 알겠. 겨울에도 볼 수 있는 만병초라는 꽃도 피어요. 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에는 둘쭉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마저 하는 걸로. 그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한테 방송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가 보네요. 진짜. 네네네. 자,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다비치 씨와 티아라의 여성시대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